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정책 사업이나 국고 보조 사업에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군들은 도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정면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석 기자입니다. 최근 충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생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도와 시군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800억 원. 이 가운데 도비는 240억 원으로 일선 시군은 56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군의 부담액이 455억 원에서 105억 원이나 증액되는 과정에서 시군과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과정이나 분담 비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이고 사전에 좀 조율되지 못한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충남도와 일선 시군 간의 정책사업 예산 부담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주도하고 시군이 시행하는 매칭 사업들의 분담 비율은 지방재정법상 정책사업은 50% 이상, 일반 사업은 30%입니다. 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 부담 비율을 50%가 아닌 30% 이하로 설정해 시행하거나 50%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보조 비율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정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30대 70으로 조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부담을 기초단체에다 부담하게 하면은 그 손해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도가 주도해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는 신규 정책 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지급 사업의 경우 50%대 50%의 예산 비율로 시작했지만 시군 분담 비율이 70%로 늘었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와 충남 청년 멘토 육성 지원,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 등도 시군 예산 부담 부분이 당초와 달리 변질됐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 성격의 재난지원금 역시 분담 비율을 50%로 고정한 후 시군에 강제 시행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90%를 도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정부는 좀 더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남도가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일선 시군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태안과 보령, 서천 등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도 많은 눈이 내리며 올겨울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눈은 태안이 7.2cm로 가장 많이 내렸고 공주 유구 5.6, 당진 5.4, 세종대전 2.2cm로 대부분 지역에서 2에서 7cm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안에서 추가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로 인해 충남 서해안은 1에서 5cm, 충남 내륙권에는 1cm가량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로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올해도 우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잔혹한 아동 학대부터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범죄까지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들을 조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주택 화장실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동거하던 29살 양모 씨가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성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숨겨둔 겁니다. 가족의 신고로 양 씨는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고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법원은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21개월 아이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CCTV에는 원장이 낮잠을 안 자려는 아이를 자신의 팔다리로 압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은 다른 원아들에게까지 상습적으로 이런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은 원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는데 원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더 끔찍하고 잔혹해지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국민적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자 아동 70여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성착취물을 제작한 26살 최찬욱. 해당 영상을 SNS에 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강간까지 벌였는데 대전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지역 첫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악성 댓글로 여성 아이돌을 성희롱한 혐의로 대전의 한 구청 구급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범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대전 소방본부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들의 승진 특혜 의혹은 소방청 특별 감사를 통해 근무 성적 평정 조작 등 인사 비리를 밝혀내면서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소방의 전면적인 인사 시스템 개편과 내부의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3주기를 맞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공주 한일시멘트에서 점검을 하던 40대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 5월엔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역시 설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갑질과 따돌림 등을 호소하며 올해 1월 임용된 대전시 신입 공무원이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달 대전 소방본부 민모 소방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도 많았지만 무거운 뉴스가 이어졌던 2021년. 새해에는 안타까운 죽음과 사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도록 TJB는 계속해서 사회 감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며 지역에서 2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선 학교와 유치원, 교회 등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며 하루 사이 9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전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오미크론 변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도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감염세가 계속돼 모두 61명이 확진됐고 아산과 서산 등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이어지며 모두 137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에서도 2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대학들이 오늘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정시 모집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엔 앞서 수시 모집 과정에서 합격을 포기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는데요. 대학들마다 신입생 모집을 놓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유재일 기자입니다. 지역 대학들이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정시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각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 국립대학들도 올해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포기한 수시 미등록자가 120여 명에서 200명을 넘기면서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최종 입학을 포기한 미등록 학생이 평균 200명이 넘었던 대전권 사립대학들도 신입생 충원 실패를 떠올리며 힘겨운 정시 확보전을 준비 중입니다. 천안권 대학들도 수시 미충원 인원이 평균 200~300여 명에 달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수시 미등록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역 수험생들이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정시 자원 가지고 다 같이 경쟁하는 상황인 거니까 정시가 다 같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마음 편히 생각할 상황이 아니니까. 수시 2월 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정시 모집은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학과 홍보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들에게 높은 취업률과 국립대로서의 학비 부담이 적은 점 등 학교의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정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시 전문가들은 모집 단위마다 인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다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전형 지원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TJB는 2021년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 모시고 올 한 해를 결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올해 의미 있었던 사업들과 또 아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춘희 세종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19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종시는 원래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좀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예, 어제만 하더라도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어제까지 누계가 2,125명입니다. 물론 이제 전국적인 통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한 1,200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는 598명,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수준이니까 비교적 관리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을 놓고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모두 56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을 놓고 보면 결코 좀 만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선별 진료를 신속하게 좀 해내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는 오후 4시 반까지만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오늘부터는 저녁 9시까지 검사를 받도록 해서 좀 검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환자들 관리하는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한 53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있었는데 이걸 한 30개 이상 좀 늘리기 위해서 다른 병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백신 접종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역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세종시의 가장 큰 경사 하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이제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회 사무처가 이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이제 착수한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이 좀 담기고 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직접 그 세부적인 작업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두 가지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관련되는 기술적인 연구 용역을 맡겼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이제 세종을 옮기게 되면은 또 국회가 이제 본원 분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따른 효율성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효율성 극복 방안 그리고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전에 따른 주거 대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했는데 아마 그 용역 기관이 내달 한 중순쯤이면 결정이 되게 될 것이고 또 용역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 9월 정도에는 나오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설계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건설 공사에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은 2027년 정도 오면은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대선 국면을 맞아서 이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모처럼 이제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모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또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 이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진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69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당론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저런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준현 국회의원하고 또 정진석 국회의원이 모두 법안을 냈기 때문에 또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법이 처리가 돼서
대통령 제2지무실 설치 문제도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사당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겪었는데 대통령 제2지무실은 그렇게 논란을 벌일 만한 일들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또 국회처럼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또 새 정부 들어서면은 신속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또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지금 세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2년에 주로 어떤 의제들이 세종시에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새 정부가 돼서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헌법 개정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된 후에 이미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또 우리 헌법 규정들이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헌 내용 중에 특히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지방 분권 개헌 그리고 행정수도와 관련된 개헌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지무실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로서는 도시계획의 큰 틀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를 비롯한 또 충청권 광역철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 계획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건설 기본 계획을 근본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우리 세종시로 보면은 세종시 출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행정수도 1000년을 설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세종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방향 설정도 하고 또 도시 개발 계획, 건설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 3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01%와 0.03% 하락해 서구는 2019년 6월 이후, 유성구는 2018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대전 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2019년 4월 넷째 주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0.63% 하락하며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고 충남은 0.10%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규제 풍선 효과 영향으로 아산과 계룡시 등 올해 충남권 비규제 중소도시들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 충남 아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21.65%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3.49%에 비해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충남 계룡은 올 들어 20.6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보다 2.5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공주 유구관불산 생태보존위원회는 유구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를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전 금강유역 환경청 일원에서 가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위원회는 유구 관불산에는 110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 초등학교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